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기본입니다. 그냥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쵸? 그런데 우리는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거나 아니면 상황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몸을 돌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와서는 트라우마 때문에 괴로워요,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저는 그 이면을 보게 됐습니다. 네,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도 그걸 많이 경험해 봤어요. 트라우마를 치료를 하고 상황적인 스트레스를 완화시켰어요. 그러고선 살겠다, 나 너무 행복해 이랬는데 조금 지나서 연락이 온 거는 아주 심각한 질병, 대표적으로 암 이런 거에 걸렸다라고 저한테 연락이 오기도 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트라우마가 단지 정신적 외상이다 라고요. 그런데 트라우마는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트라우마는 이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경계와 신체에 깊숙이 각인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폭력적인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그러면 그 연배에 비슷한 행동을 하는 남자를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긴장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공격적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신경과 신체가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를 좀 돌보는 그런 습관이 정말로 트라우마 극복과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너무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어서 요번 주도 이 트라우마 극복, 심리상담보다는 운동이 답이다. 이거 이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적인 접근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운동이 왜 트라우마 극복에 도움이 되는지. 첫 번째는요, 신경계를 조절해 줍니다. 트라우마는 뇌의 편도체, 즉 공포 반응, 감정 반응을 하는 편도체의 활성화를 더 높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게 활성화되면 어떻게 되죠? 전두엽은 활동이 떨어집니다. 전두엽은 이성적이고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기관이죠. 그러니까 점점 반응이 격해지는 거예요. 내 삶에서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화도 잘 나고 잘 우울하고 기다리지도 못하고요. 이런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결국 교감신경, 우리가 교감신경이 뭐죠? 약간 흥분시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감신경은 결국 투쟁과 도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투쟁을 하든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진화 심리학적 측면에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선사시대 때 큰 공룡이 나타났다. 그러면 반응은 둘 중에 하나야죠. 싸우든지 도망가든지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한 인간의 삶은 계속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계속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운동이 될 수 있죠. 특히나 유산소 운동이요. 걷고 뛰고 그 다음에 수영, 자전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교감신경은 긴장을 시키지만 부교감신경은 이완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완 반응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부들부들해지는 겁니다. 몸이 긴장하지 않고 딱딱하지 않고 이렇게. 그러면 트라우마 반응도 줄어들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안전하다. 조깅을 하고 1시간을 조깅을 했다. 끝나고 나서의 어떤 성취감도 있겠지만 그 저 밑바닥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건 이 과정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안도하고 편안해질 수 있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신체적 반응, 트라우마에 의해서 스트레스에 의해서 나오는 신체적 반응이 많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코르티솔. 대표적으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그것이 줄어들고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 높아집니다. 트라우마 경험은요, 만성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세로토닌은 적게 분비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그러면 코르티솔은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세로토닌과 엔돌핀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분이 안정되죠. 그러니까 기분이 일시적으로 좋은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우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차원 안에서 조금 편안해지는 것이 가장 좋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듬 있는 운동을 하게 되면 특히나 걷기, 달리기, 춤, 요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분명히 내 감정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몸의 감각이 회복됩니다. 신체 감각과의 재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트라우마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적 스트레스에 짓눌려 있거나 이랬을 때는 몸과 정신이 분리됩니다. 왜요? 내가 정신적인 것, 어떤 상황적인 스트레스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몸의 어떤 반응이나 즐거움, 아픔, 괴로움 이런 것들은 잘 파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몸은 견디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그 괴로운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나 괴로움, 그 트라우마를 해결할 때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병에 걸리고 만성질환에 걸리고 생명이 단축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내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 또 트라우마에서 조금 극복돼서 내 몸과 신체와의 어떤 감각이 연결된다라고 하면 왠지 속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럼 오늘은 조금 과식을 적게 해야겠네? 그쵸? 나 오늘 조금 등이 뻐근한데? 담배를 많이 피워서 그런가? 예, 담배 많이 피면 등이 좀 뻐근합니다. 네, 왜냐면 폐가 조금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담배 끊을 때가 됐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느껴지는 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속 그 트라우마나 스트레스에 계속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트라우마 스트레스는요, 자신에서 벌어지는, 느껴지는 감각을 차단시킵니다. 몸과의 연결을 잃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것을 신체 해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정신 따로, 몸 따로 노는 겁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우리 대부분 현대인이 이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큰 병에 걸리고 그 큰 병을 또 치료한다고 큰 돈을 쓰고 또 그걸 또 갚기 위해서 또 이렇게 죽기 살기로 일하고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요가, 필라테스, 태극권 이런 거 있죠.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데 어때요? 하나하나 감각이 느껴지는 운동들이죠. 필라테스도 그렇잖아요. 이게 쭉쭉 늘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여기가 이렇게까지 안 늘어났나? 여기가 이렇게 아프네? 이런 거 느껴집니다. 그죠? 네. 그런 걸 하시면 신체 감각을 되찾을 수 있고요. 몸을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내 몸이 안전하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트라우마로 인해서 차단됐던 스트레스로 인해서 차단됐던 신체와 정신이 연결됩니다. 다시. 그러면 건강해져요. 몸도 마음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서든 내가 몸을 챙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뇌의 가소성, 뇌신경의 가소성입니다. 자, 운동은요. 뇌의 해마를 자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해마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기관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운 것들을 자꾸 신경망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트라우마로 인해서 손상된 뇌 기능을, 뇌 구조를 다시 회복합니다. 건강하게요. 자꾸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된다. 그 상처에만 집중해요. 스트레스에 집중해요. 그것이 살았으면 좋겠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긍정적인 것들이 자꾸 만들어지면서 그것을 덮어버리게 되는 방식도 좋은 치료 방법일 수 있어요. 그거에 집중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km 마라톤을 한다. 너무너무 신나잖아요.
끝나고 났을 때 그 상쾌함, 그 다음에 기록을 탁 재고, 그 다음에 뭐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탁 이렇게 올려요. 그럼 막 사람들이 하트 눌러주고 막 이래요. 너무 기분 좋아요. 그죠? 신나잖아요. 그리고 또 덤으로 내 또 몸매가 또 예뻐지고, 여성분들 같으면. 그죠? 네. 몸매가 예뻐지면 또 어때요? 뭐 주변에 관심도 많이 받고, 이성적인. 그래서 뭐 연애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트라우마에 심리학적으로 계속 집중하는 것보다 이것이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도 이 규칙적인 운동은 이 그 PTSD의 환자의 어떤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5번째입니다. 즉각적인 효과가 있고요. 운동으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거요. 그리고 또 지속적인 가능성도 높다라고 합니다. 심리상담은 인지적인 접근이죠. 그리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변화를 유도시킵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해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걸리기도 하고 본인이 환자가 잘 느끼는 것도 이 변화를 잘 깨닫지를 못해요. 네.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희한해서 좋은 거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나쁘고 불편한 건 화가 나고 막 못 견뎌요. 근데 내가 스무스하게 편안하게 넘긴 건 기억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트라우마에 반응을 안 했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고 와요. 그러면 이게 계속 치료가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내담자도 치료 예후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를 인식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몸은 어때요? 즉각적인 변화를 유도하죠. 그죠? 한 2달만 헬스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몸이 탄탄해집니다. 네, 탄력이 생겨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이거 효과가 있네? 그죠? 자기 자신이 딱 자각하게 됩니다. 어떤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그 효과가 엄청나요. 이것이 심리적 효과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 중에 하나인 자기 효능감을 높입니다. 아, 나가 할 수 있구나. 아, 나도 하면 되는 거구나. 이게 자기 효능감이거든요. 뭐 자기의 자존심 이런 거는 어떤 성취와 상관없는 개념이에요. 그냥 내가 무조건 내가 예뻐.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존심 부리고 자기 뭐 혼자 멋있는 척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성취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참고 해내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것이 나의 어떤 자존감을 올릴 때 이것을 우리가 자기 효능감이라고 그래요. 운동은 자기 효능감을 아주 높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에너지가 도니까 당연히 트라우마에서 극복할 수 있겠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맞죠? 네. 그래서 운동은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심리적 치료 방법의 일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거는 계속 변화가 생기고, 그죠? 거기에 대한 만족감,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속성도 더 강할 수 있죠. 심리 상담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뀌고 좋아지는 것을 내가 인식도 잘 못합니다. 그러면 10번 끊어놓고 3번 오고 안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운동은 어때요? 정말 마음 먹고 열심히 해서 조금씩 근육이 생기고 조금씩 어떤 몸매가 라인이 생기고 이러면 신나서 다니죠. 그쵸? 네. 그래서 이 트라우마나 스트레스 극복에 심리 상담 못지않게 이렇게 운동이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심리 상담은 트라우마의 원인을 탐색하고 감정을 안전하게 다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트라우마는 결국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신체, 신경에 새겨진 기억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쵸? 네. 그러면 실제로 운동이 보다 직접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너무 트라우마나 스트레스로 심각하다, 너무너무 힘들다 이러면 심리치료와 운동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좋죠. 예를 들어서 상담 받으시면서 매일매일 하루에 한 3km 정도, 5km 정도 달리기를 한다. 네. 또 아니면 요가를 끊어서 마음 수련, 몸 수련도 같이 한다. 이러면 정말 아주 빠르게 건강하게 내가 트라우마,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정리 좀 할게요. 몸은
행복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트라우마나 스트레스에 매몰되면 정신과 신체의 연결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뭐라고 그랬죠? 네, 해리 증상. 그죠? 예, 신체 해리 증상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신경, 그러니까 어떤 정신과 몸을 연결시키려면 이 운동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면 오히려 뇌의 신경 가소성으로 인해서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데 훨씬 더 큰 어떤 자기 효능감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모두들 운동하십시오. 운동하시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아셨죠? 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리학당이었습니다.